안녕하세요. 문주마입니다. 금일 배평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펀지밥이라고 하셨고 여자분이세요. 그리고 23, 그리고 이제 수도가 국립대라고 했는데 뭐 서울대 서울시립대 얘기하시는 건지 어디에 가신지 모르겠어요. 3.45 애매하죠. 그쵸? 그리고 IM2 산안이 있고요. 이게 체험형 인턴 해가지고 합격하셔가지고 인턴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한 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보건공단, 그리고 현대차, 삼성, 기름집, 제조, 건설업, 안전관리 쪽 희망하신다고 했고요. 아직 지금 3학년 2학기까지만 하신 분이라서 딱 1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졸업 전인데 따야 할 자격증 개수, 종류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일단 제스펙 추가해야 될 거, 안전관리자로 대기업에 들어갈 때 준비해야 될 방향, 최우선은 먼저 해야 될 거. 일단 이 네 가지를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좀 막막하죠. 그죠? 막막한데 우선 1년이란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입학을 3학년까지 수료했으니까 지금 4학년 1학기 때, 4학년 2학기 때를 놓고 볼게요. 4학년 1학기 때하고 4학년 2학기 때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이 시기 전에 해야 될 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학점적인 부분에서 지금 한 3학점, 1학점에서 3학점만 남겨놓으시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겠다 정도까지 몰아서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막 18학점 듣고 뭐 예를 들면 10학, 한 10학점 이상 듣겠다. 그러면은 상위 2학기도 그냥 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21학점이나 24학점까지 듣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학점에 일단 올인을 하시고 이거에서 점수를 높이셔야지. 지금 3.45이기 때문에 아까워요. 지금 일단은 3.5를 일단 목표로 잡으세요. 이거는 나중에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나는 3.5를 넘기게끔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단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4학년 2학기 때에서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원서도 많이 쓰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영어가 일단은 확보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IM2를 일단 IH만 만들겠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4학년 1학기 시즌에 IH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IH를 만들어 놓고 유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지금 4학년 1학기 때, 그러니까 졸업 전 반학기 남겨놨을 때 그때 기준으로 해서 IH를 만들어 놓으셔야지 그 한참 저기 예를 들면 면접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또 IH 같이 하시고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있고요. 산안이 있기 때문에 뭐 안전 쪽, 안전관리자 쪽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좀 여성분이시니까 우선은 좀 앉아서 하는 일을 위주로 회사에서 시킬 수밖에 없고, 그래도 문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최우선적으로 자격증을 생각한다면 커말이에요. 커말. 이게 커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본인이 좀 공기업 대비하시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커말도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공기업 갈지 모르니까 꼭 안전보건공단이 아니더라도 그럼 일단 한국사 따놓으셔야 되겠죠. 그쵸? 한국사 일단 따놓으시고요. 그리고 요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좀 안전환경 쪽으로 만약에 EHS 쪽이나 그쪽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일단 안전 쪽도 있을 거지만 환경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좀 보건 쪽으로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안전자격증은 뭐 산안기사 갖다가 풀어낸다고 하면 환경 쪽에 뭐 대기 수질, 뭐 위험물, 뭐 이런 것들 있을 거고 보건 쪽에도 자격증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지금 본인이 포커스가 돼야 되는 게 산안이 있다 치고 환경이냐 보건이냐 이건데 통상의 경우는 사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안전하고 환경하고 이렇게 둘 다 보셔도 되긴 하는데 일단 여성분이니까 저는 보건 쪽 좀 더 여러 가지 좀 확보하시는 거를 일단은 권유드려요. 보건 쪽 관련돼서요. 그렇게 특화가 되지 않으면 안전관리 쪽은 사실 여성분들이 일반 사기업에서는 좀 자리도 많지 않을 뿐더러 압도적으로 잘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EHS 요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러니까 보건 쪽 좀 자격증도 좀 확보하신다. 요거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이제
정략 이제 자격증이나 개수 종류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저수밖에 추가해야 될 거. 일단 학점은 3.5 이상 무조건 만든다 생각하시고 지금 남은 한 학기가 남았을 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3학점 미만으로만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학기는 정말 학교도 한 번도 안 가고 그냥 신경도 안 쓴다 정도 만들어 놓으세요. 4학년 1학기 때까지.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준비해야 될 사항은 안전관리자로 지금 뭐 제조든 건설업이든 여기도 사실 좀 날고 기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기름집이야 뭐 말도 못 하고요. 지금 일단 한 학기 4학년 1학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일단 스펙적인 부분에 일단 총 매진하시는 걸 권유드리고요. 4학년 2학기 되는 시점서부터는 점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면접 모드로 이제 준비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우선으로 먼저 해야 될 거, 학점이죠. 학점이죠. 3.5 만드는 것도 있고, 지금 IH 만드는 것도 있고, 그거 말고는 사실 뭐 이제 자격증으로 치면은 여성분이기 때문에 결국엔 공기업 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사기업이 만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공기업이 사실 더 낫습니다. 여성분들한테는. 그래서 만약 공기업을 희망하든 희망하지 않든 간에 지금 머리 쌩쌩할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그래서 지금 너 커말 하시고 한국사 하시고 요것만 일단은 고려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말씀드린 거는 여성분들한테는 공통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수도권 국립대고 본인이 수도권 서울 경기권에 계신다고 하면 지금 안전관리자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뭐 건설업 쪽이다. 건설업 쪽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떠들이 삶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본인도 힘들지만 뽑는 사람도 힘들어요. 제조업도 마찬가지예요. 제조업은 사실 좀 안전관리하면 공장이잖아요. 그쵸? 뭐 오일이야 당연히 그렇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사무적인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보건 쪽 감안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이게 수도권 국립대가 뭐 예를 들면 서울대급이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안전 쪽 그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공기업으로 아예 틀어가지고 준비하시는 것도 사실은 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기업 인턴 이제 계속 하시면서 4학년 2학기 때부터는 그 체험형 인턴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서실이에요. 도서실이니까 채용 인턴 계속 해가지고 이제 감 확보하시고 공기업만 이제 대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어요. 음, 그래요. 일단 좀 여성분이니까 제가 뭐 사기업에 대해서 뭐 사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이 지금 젊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30대 넘어갔을 때 느낌이 봤을 때는 공기업보다 메리트 있지는 않아요. 사기업이. 그래서 뭐 연봉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연봉이 문제가 아니라 직업적 안정성 때문에 여성분들한테는 일단 할 수 있다면 공기업은 일단은 권유를 드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기업을 먼저 하겠다라고 하면 사기업은 직무 위주로 이제 면접을 풀어 나가고 공기업은 뭐 굳이 따지면 뭐 이제 공기업 초기에 뭐 인성이나 일반적인 질문들이 많이 간다고 하면 공기업의 인성적인 질문을 직무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역량만 갖추고 된다면 사기업 면접을 많이 다녀서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공기업만 준비하시는 분들 대비해서는 직무적으로 답변 스크립트가 달라지고 답변 스크립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확률이 올라가요. 확실히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사기업 공기업 둘 다 준비하신다고는 감안하는데 일단 뭐 사기업이 안 된다고 해서 뭐 아 나 공기업 뭐 완전 매진할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하실 것도 아니고 사기업도 해보시고 공기업도 둘 다 해보세요. 충분히 가능하세요. 근데 지금 당장에 지금 영어가 약하니까 영어 올리셔가지고 이제 접근하시는 거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남자분들하고는 틀리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사기업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공기업으로 가시는 게 권유드려요. 왜냐하면 사기업은 뭐 육아휴직이 있다라고 하지만 본인이 만약 육아휴직에 나간다고 하면 대체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뽑는다기보다는 그냥 정규직으로 뽑아요. 뽑은 다음에 지금 육아휴직 갔다 오셔서 돌아오셨을 때 본인 자리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공기업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을 만약에 가게 된다고 하면 본인 자리는 확보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예 계약직으로 뽑아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본인이 돌아올 거라고 감안해서. 그래서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공기업은 뭐 남녀 차별적인 얘기라고 들리실 수 있긴 하겠는데 통상의 경우는 지금 현재만 놓고 봤을 때는 육아휴직을 여성분들이 더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이 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 상황인 건 맞으니까. 그래서 이 상황은 24년도 그러니까 뭐 한 10년 후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죠. 남들 똑같이 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뭐, 뭐 똑같이 공기업도 이제 선호도가 더 높아질 수는 있는데 우선은 이제 사기업 감안해가지고 영어 올리시고 EHS 감안해가지고 자격 종목 많이 따시면 일단은 좋고요. 공기업 같은 경우는 NCS나 이런 것들 공부를 하시는데 일단 사기업을 만약에 본인이 먼저 사기업을 들어갔다 하더라도 1년 정도 1년 정도 이제 거기 이제 회사에 이제 적응하는 시즌이 지나가면 이때서부터는 공기업 대비하셔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면 만약에 4천짜리 사기업을 갔어요. 그럼 300 받잖아요. 근데 공기업 같은 경우는 200만 넘어도요. 여기가 훨씬 낫습니다. 이제 호봉제식으로 해서 쭉 올라가니까요. 뭐 단계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직업적 안정성이 보장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방향은 여기 이분이 생각하는 방향은 맞는데 일단은 뭐 이제 사기업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좀 현대차는 PT 있잖아요. PT 있으니까 이거 발표나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하셔야 될 거고요. 기름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실 거예요. 지금부터는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금요일 스펙 평가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스펙 평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다른 영상 보시면은 스펙 평가 신청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맞춰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좀 이런 식으로 스펙 평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묻지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